네, 새해에는 달라지는 정책들이 많은데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 한 명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 장려 세제가 신설되고 월세는 세액공제로 전환돼 세금 환급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네, 새해 세제 분야에서 달라지는 변화들을 이경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해에는 부부 연간 총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한 명당 연간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자녀 수 제한은 없지만 전세금 포함 토지 및 건축물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집주인의 소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임대 사업을 활성화해 부동산 시장을 조금이라도 살려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입니다.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월세를 살면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돼 월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월세 세입자가 환급받는 금액이 종전보다 두세 배가량 늘어나는 겁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폐지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적용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됩니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본인 사용 실적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40%로 인상됩니다. 임신이 어려운 부부의 임신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 시술비에 대해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어집니다. 그동안은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새해부터 600달러 면세 한도를 초과한 해외여행자가 자진 신고하면 15만 원 한도에서 내야 할 세금의 30%를 감면받습니다. 뉴스와이 이경태입니다. 네, 그리고 새해부터 취업준비생, 저소득층은 매달 30만 원씩 연 2%의 저금리로 월세 대출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네, 또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자면 청약이 가능해지고 1순위 자격 요건도 완화되는데요. 이번에는 부동산 분야에서 달라지는 점들 팽재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해부턴 주택 청약 제도가 대폭 완화됩니다.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기만 하면 청약 자격이 갖춰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 집에 사는 자녀들도 신혼집 마련을 위해 주택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 지원 제도도 변합니다. 전세 대출의 경우 임차인의 소득 수준과 전셋집의 보증금 규모별로 2.7에서 3.3%의 금리를 적용해 전세 자금을 지원합니다. 월세 대출이 필요한 취업 준비생이나 저소득층은 연 2% 금리로 2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조정됩니다.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춰집니다. 전세도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기존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내립니다. 한옥에 대한 특례 지원은 내년 6월부터 실시돼 건축이나 수선이 쉬워지고 행정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파독 근로자와 체육 유공자들에겐 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일정 요건을 채우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고 체육 유공자와 그 유족은 국민주택 등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와이 팽재용입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평균 5.9% 내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환율 상승에도 유가급락과 현물계약 가격 안정 등으로 액화 천연가스 도입 가격이 하락해 원료비가 줄어든 것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월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현재 11만 418원에서 10만 4,124원으로 6,294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